반갑습니다. 동영상 얘기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어서 동영상 얘기 겸 저의 좀 주관적인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좀 가족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좀 상황이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있었던 이제 일과를 정리하자면 일 다녀오고 얼마 전에 열쇠를 복사했는데 키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쇠 복사해 주신 분께 찾아갔더니 미안하다고 다시 환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열쇠 키를 확인하지 않고 복사를 해주셨던 거죠.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같이 일하시는 형님이 또 족발을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남은 거는 집에 싸와서 큰누님과 어머님이 또 맛있게 드셨습니다. 너무 좋으셔서 사람을 잘 믿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을 믿어서 상처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조금만 줄이시고 또 먹는 그런 저를 또 맛있게 사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만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과 유대관계가 참 좋긴 하지만 뭔가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또 특근과 태산이라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얻어먹는 저도 가끔 미안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한 2번, 3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드리긴 하지만, 뭔가 저도 가끔씩 한 번 사드리는데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그분께서는 2번, 3번 사주시면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안한 생각이라고 했나요? 일단 저도 부담스러운데 그분은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계획성 있게 이렇게 돈을 나눠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형님이 참 좋으신 만큼 정말 앞으로는 잘 풀려서 좋은 일들이 가득 생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좀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연기, 가식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진짜 있었던 얘기겠죠. 이제 진짜 있었던 얘기를 좀 얘랑 같이 합쳐서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이렇게 힘들거나 뭐 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지만 왠지 남기기가 싫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식적인 모습을 또 남기는 것도 그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연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이 상당히 나쁠 때도 있고 상당히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기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좋은 기분은 내색은 하지만 좋지 않은 기분은 영상을 남길 때는 내색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숨기고 좀 더 가식적으로, 그리고 연기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투로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고 활발한, 그리고 뭔가 사람이 정감 가는 그런 웃는 얼굴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영상을 남길 때는 물론 이제 남기면서 점점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남기기 전에 그 기분들, 그 감정들이, 오늘도 그래요. 조금 약간 실망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숨기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할 때 웃는 모습.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하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뭔가 저 사람이 웃고 있으면 좋은가 보다, 저 사람이 인상 쓰고 있으면 기분 나쁜가 보다, 이렇게 좀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기하는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만 보고 판단하는 기준도 있다는 거죠. 저도 간혹가다 가만히 있을 때는 워낙에 인상이 웃는 인상이다 보니까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처럼, 뭔가 뾰루퉁 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뭐 저한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뭐 힘들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무표정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사람이 또 힘드니까 그 힘듦이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매번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독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인상 자체가 웃는 인상, 그런 좀 인상이다 보니까 웃지 않은 표정을 짓게 되면 오히려 더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업종에 잠깐 일을 할 때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계속 웃으라고, 뭔가 화났냐고, 뭐 기분 나쁘냐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 상대방이 물어오면 왠지 또 그런 것 같고 또 그럴 것 같고 그렇게 돼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라는 게 좀 말에 따라가기도 하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또 사람들이 그렇게 몰고 가게 되면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왜 무슨 일 있어? 뭐 기분 나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또 한편으로 그런 것들을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웃으면서 하면 왜 이렇게 실실쪽에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행복해? 뭐 이런 식으로 또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보여지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외적인 보이는 이미지를 가능하면 웃는 인상,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만들어 놓는 게 본인한테 더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페이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포커페이스? 이런 거 하죠. 그런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노름 같은 건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 나쁘면 바로 얼굴에 나타납니다. 기분이 좋으면 또 얼굴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장점이자 이제 단점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서비스업 중에 있을 때는 정말 기분 나쁜데 이렇게 웃으면서 고객을 상대 못하는 그게 하나의 좀 최대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노력을 하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어느 사람을 만나든 긴장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웃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있어도 좀 웃고 있어요.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제 고객이라든지 상대방이라든지 저랑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다 하면 그때는 표정 관리는 하죠. 다만 이제 제가 기분 나쁜 상황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계속 웃으려고 하고 웃는 표정을 지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의 입꼬리를 항상 주시를 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입꼬리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계속 웃음을 짓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명 중에 한 분 찾기가 참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한 30분에서 50분 사이, 30에서 50명 사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0명에서 50명 사이 사람을 볼 때 한두 명 정도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다들 옆으로 이렇게 좀 뭔가 화가 난 사람처럼, 뭔가 바쁜 사람처럼, 뭔가 뾰루퉁한 사람처럼 이렇게 표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웃어야지 하면서 입꼬리에 살짝 웃습니다. 억지로 웃기도 하고 일부러 웃으면서 길거리 가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을 할 때는 저를 잘 안 쳐다보지만 제가 뭔가 억지로 건물을 보면서 웃거나 아니면 하늘 구름을 보면서 웃거나 뭐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혹시 예전에 사귀었었던 여자친구 아니면 지금 뭐 여성으로서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있겠죠. 물론 대시하거나 뭐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그냥 연예인처럼 그냥 저 사람 참 좋아 이런 생각들. 어떤 사람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부러 웃어요. 입가에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 참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봐 주세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저 사람 도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미지 중에서도 얼굴 중에서도 입꼬리와 눈꼬리를 좀 웃는 연습을 자주 해주는 게 본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연습을 통해서 습관화가 된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말씀을 드린 내면에는 제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 이미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하지만 제가 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의 소리에 의해서 이 사람 좋지 않은데 저런 표정을 짓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지도 않을 수 있는 표정이구나 라는 그런 또 정보 전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표정을 지을 때는 좋아 보이는 사람이 또 말을 통해서는 저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구나 라는 표정이 전달이 되면 또 그때부터 또 달리 해석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떻게 보면 또 두서없이 흘러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한층 좀 감정 조절을 하고 이성적으로 좀 대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상대할 때
나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연예인분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무대에 서서 가수가 노래 부르든 개그맨이 어떤 무대에서 웃기든 연기자가 연기를 하든 집안에 정말 큰일이 났는데 프로의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방금 전에 정말 뭐 화를 참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좀 더 그 화를 식히고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도 기분 안 나쁘게끔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내면 그런 내공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입꼬리 울리는 연습을 하고 집에서 일 끝나고 오면 항상 수시로 이걸 착용을 해요. 스마일 이거 교정기인데 이렇게 착용을 하고 그냥 착용만 하면 안 되고 웃어줘야 돼요. 이렇게 입꼬리에 살짝 올려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참 신기한 건 처음 했을 땐 여기가 경직, 경련 뭐 이런 게 왔거든요. 그리고 하고 나면 이렇게 자국에 팔자주름처럼 쭉 남았는데 지금은 이제 주름은 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착용하고 나서 제가 웃으면 이렇게 경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자연스럽고 익숙해진 거죠. 이제 이걸 착용하는 게 하나의 습관처럼 돼서 문득 컴퓨터를 하다가 어떤 사진을 보게 되거나 동영상을 보게 되면 맞다. 이걸 착용해야지 하라고 하고 또 착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예인분들 사진을 볼 경우가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연예인분들 입꼬리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입꼬리 이 중요성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연습이지만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일어난다면 누구에게든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라는 소리 들을 거고 그 소리가 곧 어떻게 보면 이미지 경쟁에 있어서 우위에 서는 입장이 아닐까. 그리고 사람마다 다 말 못할 사정들이 있고 화나는 부분도 있고 감정적으로 주체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얼굴로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 감정 조절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봐줄 때 훨씬 더 좋고 뭐랄까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게 하나의 연극일 수도 있고 가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식과 연극이 때로는 진심이 되고 진심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 진실성이 통하면서 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